창조경제의 핵심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새로운 기법의 창조금융이 핵심 경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조금융을 위한 금융산업혁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합니다. 불안한 세계 경제 흐름과 저성장 기조는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조화를 통한 경제 발전 유도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의 기로에 서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관점에서 정책금융체계 전반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선도적,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입니다. 금융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자본시장 육성과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경제가 실현되면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자하려면 그에 합당한 시장과 상품이 필요한 만큼 창조금융 실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네, 창업과 혁신, 기술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인 창조금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희 기자, 우리 창조경제의 개념도 모호한데 이제 창조금융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창조금융의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 창조경제의 주요 골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부가가치 창출, 곧 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좋은 아이템이나 또 기술력이 있더라도 사업할 돈을 빌리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또 업계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금융의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IT 업체입니다. 인터넷 사용 시 자금 결제 등에 필요한 복잡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신용카드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3개의 특허를 취득하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상도 받았지만 투자를 받지 못해 아이디어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금융거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금융사랑 제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모바일에서도 적용을 하려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자금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죠. 매출이 없다고 이렇게 자금을 지원을 안 해주면 상용화하기가 힘들죠.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잘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주커버그라고 하는 그런 창업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사업화가 될 수 있게끔 그 초기에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게 됨으로써 핀란드 시총의 70%를 차지했던 노키아가 파산 직전까지 갔음에도 핀란드 경제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키아의 기술력을 갖고 나온 사람들의 창업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다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력에 투자하는 핀란드의 금융제도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은 특허청과 특허펀드를 결성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최대 2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 상품 주로 이제 부동산이란 물적 담보를 위주로 해서 채권을 보강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번 상품은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이란 무형자산을 부동산과 똑같은 정식 담보로 인정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완전 신용대출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리 효과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정식 담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금융권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행도 지난 24일 은행장 직속의 창조금융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재무제표와 담보 중심의 기업평가 대신 기술가치와 지식재산권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벤처캐피탈 시장에서는 지식재산 펀드 결성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민간에서 최초로 140억 원 규모의 투자조합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있는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라면은 특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좋은 특허가 있는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간접적으로 그 특허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주주로서 참.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과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창조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조 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금융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내 중소기업 자금 조달 전용 시장인 코넥스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코넥스 시장으로 중소기업은 직접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코스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는 성장형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만든 시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가 투자한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됨으로써 이러한 투자자들이 더욱더 활발한 벤처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게 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일반 대중들이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드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할 때 또는 선거에서 후보 지원을 위해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때 활용되는 방식이지만 기업 투자 펀드로는 아직 시행 사례가 없고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현재 중기청과 금융당국은 관련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금융의 새로운 형태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자금 투자를 넘어 재무와 마케팅 등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다수의 강소기업들이 받쳐주는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이라면 결국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할 텐데 금융회사도 수익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금융기관과 창업투자사들은 특허청과 발명진흥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논의를 통해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산정을 한 후에 금리와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창업 초기 기업 투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 파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담보로 설정했던 특허나 아이디어를 되사주고 이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기업에 파는 방식 등이 대출 구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벤처캐피탈이나 창투사들 예전에는 상당히 활발했는데 최근에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이 창조경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활발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새 정부의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특히 지식재산 투자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드린 대로 민간에서 최초로 지식재산 펀드가 결성된 것 이외에도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청년 창업 투자 펀드 결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 결성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펀드는 기업의 신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투자 회사가 이미 투자했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보통 잠재성을 가진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8년에서 9년 이상으로 길어서 그동안 벤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컨더리 펀드가 늘어나면 벤처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창조금융의 가능성 지수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10대 성장 동력을 꺼내들었고 이명박 정부는 747로 대표되는 성장 드라이브를 녹색 성장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난 지금 10대 성장 동력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녹색 성장은 허무한 구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동력과 R&D 투자는 이만큼 호황된 겁니다. 새 정부의 창조 경제가 앞선 구호들과 다른 결과를 얻어내려면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부터 바꿔야 할 겁니다. 정부 주도의 R&D는 예산 따기 경쟁으로 흘러서 결국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경제이창 W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